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미디어 팬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기아 셀토스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차종인데 요즘에 아주 잘 팔리고 있죠. 대기 고객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네, 셀토스가 나온 지 좀 됐는데 저도 어저께 처음 이 차량을 타보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고, 또 이 차가 어떤지 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차량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상품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좀 신차다운 그런 좀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스티어링 휠하고 이만큼 여기 기어 노브까지가 아주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운전자가 딱 봤을 때 앞을 보고 또 이쪽을 보게 되는데, 이런 뭐 화면 구성이라든지 기어 노브 구성이라든지 이런 옵션 구성까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또 좋은 부분은 이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계기판이 좌우에는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이 탑재가 됐고 중앙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됐는데, 화면이 상당히 커요. 좌우로 길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잘 보이고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이 구성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기아 자동차의 모양하고 동일하고, 또 이쪽 버튼도 현대기아차 통일성이 있죠. 비슷하지만 제일 좋은 부분은 이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파지하는 느낌, 요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요 잡았을 때 요 느낌,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딱 잘 잡히고, 또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조금 차급에 비해서 좀 좋은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들어요. 왜냐면은 손에 이런 잡히는 촉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신경 썼고요. 기어 노브도 비슷한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잡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대부분 요즘엔 요거보다 좀 더 크잖아요. 근데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좀 길쭉한 형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3분할 화면도 지원을 하고, 화면이 요즘 뭐 더 대형 차종에 적용되는 것보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버튼류의 배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직관적인 버튼들 좋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충전기를 두 개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겠어요. USB랑 또 충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공간은 넓진 않지만 그래도 뭐 차키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기어 노브 주변으로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사륜 구동이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륜 락 버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점을 좀 지적을 해볼게요. 우선은 요만큼 구성은 너무 예쁘고, 또 이쪽 또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이 도어 패널도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스 오디오도 B 세그먼트 SUV, 작은 소형 SUV인데도 적용이 된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여기까지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의 소재가 너무너무 제일 거의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질감이 만졌을 때도 별로고 눈으로 봤을 때도 별로고, 화면으로도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파킹 브레이크랑 이 오토홀드 기능, 이 버튼도 아주 좀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는데, 차에 물론 소형 SUV급에 맞는 그런 구성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향후에는 좀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차체에 앉아서 운전할 때 시야는 이 정도고요.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룸미러가 조금 많이 내려온 경향은 있어서 요만큼의 이제 시야가 조금 가려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전방을 바라봤을 때 시야는 좀 좋고,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아주 신차답게 구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도 살펴볼게요. 2열 공간에 앉았는데요, 의외로 좀 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셀토스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2열 공간이 성인이 앉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앞에는 제가 운전하는 자세 그대로고, 뒤에 탔을 때는 무릎 앞에 한 주먹이 한 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좀 편하네요. 보니까 이쪽이 좀 많이 이렇게 잘 패여 있네요. 패여 있고, 이
등받이 쿠션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등을 댔을 때 좀 편안하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안락하다는 느낌이 있고, 예, 머리를 댔을 때도 예, 편하고요. 그리고 이 헤드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천장을 끝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야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기댔을 때도 앞을 보거나 아니면 좀 위쪽을 보게 되는데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넓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볼 때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볼까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걸치면은 좀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괜찮습니다. 예, 편안하네요, 생각보다. 확실히 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잘하는 실내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성인 평균 키 남성이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성인 4명이 앉기에도 적당한 공간이다. 상당히 공간 구성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좀 차체가 이렇게 옆으로 수평한 느낌을 주면서 또 리어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차가 좀 예쁘네, 좀 단단해 보이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열면은요, 우선은 폴딩을 지원하는데 폴딩은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해놨네요. 여기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또 이렇게 끝까지 비워놓은 자리,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아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 받침대를 이렇게 빼버리면, 그리고 또 시트를 폴딩하면은 길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어쨌든 좌우로 이렇게 공간을 잘 마련해 놨고 폴딩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짐이 꽤 많이 실릴 것 같아요. 앞모습도 보시면 상당히 잘 생겼어요. 우선은 좀 소형 SUV지만 이렇게 차체가 뒷면하고도 비슷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하단부 이 범퍼가 좀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디자인도 상당히 좀 멋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멋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참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확실히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차체 크기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좀 크다, 이렇게 너무 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균형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측면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차가 좀 이렇게 길어 보이죠. 그리고 벨트 라인 자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차체가 역동적인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쭉 이어져서 이렇게까지 쭉 뒤까지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 확실히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루프 라인도 상당히 좀 멋있어요. 많이 멋을 낸 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많이 코팅을 아주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서, 또 빨간 색깔 이렇게 캡도 씌우면서 많이 멋을 냈죠. 셀토스는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고 20대 30대 주 고객층을 위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린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행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셀토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을 지금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SUV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가솔린 SUV다운 진동이 적고 또 정숙하다는 점이 제일 와닿습니다. 가솔린 SUV의 인기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디젤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실망이 여전히 있고, 또 가솔린 모델이 또 뭐 터보의 적용, 그리고 엔진의 제작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서 힘이 충분합니다. 디젤 모델 못지않은 토크도 발휘하고요. 최고 출력은 뭐 원래 더 높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가솔린 SUV의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딱 탔을 때 첫 느낌은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차체 크기나 차급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차,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뭐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를 탔을 때와 거의 크게 차이 없는 이런 시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차가 좀 더 이렇게 좀 커 보이고 또 좀 더 큰 SUV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장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야가 어쨌든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구조다 보니까 시야가 좋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우선은 가솔린 SUV의 그런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 그리고 진동이 많이 없다는 장점, 그리고 시야가 높다는 장점, 또 차체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좀 경쾌하게 주행하는데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리고 서스펜션은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한데 승차감을 막 저해시킬 정도로 짱짱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뭐랄까 좀 해치백 느낌이라면 그래도 이 셀토스는 SUV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나름 괜찮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2열에 앉아서 좀 장시간을 타봤는데요.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2열 승차감도 괜찮아서 상당히 상품성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공간도 사실 앉았을 때도 제 앞에 이제 성인 남성이 앉았고 저도 이제 뒤에 앉았었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상당히 공간도 괜찮고 등받이 각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해서 편하게 왔고요. 그리고 1열 승차감하고 2열 승차감하고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해야지 그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 링크 방식으로 바뀌는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는 편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승차감 부분에서도 서스펜션의 타입에 따라서 좀 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륜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또 뭐 겨울철에 트랙션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사륜 모델이 아무래도 전륜 구동보다는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사륜으로 전륜하고 후륜으로 이렇게 구동력을 배분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출발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지금은 100대 0이에요. 그래서 앞쪽 전륜 구동만 움직이고 있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가속을 조금 이렇게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너에서 조금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9대 1이나 8대 2나 앞쪽이 7대 3 정도까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편안한 주행을 할 때는 거의 앞쪽에 몰려 있다. 거의. 그리고 전륜에서 이렇게 차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전륜 구동 차량들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셀토스에서도 있고요. 후륜으로 이렇게 구동력이 많이 간다 이런 느낌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저속에서 딱 출발할 때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저도 이제 처음에 탔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여서 조금 내가 운전이 좀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7단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선호하시고 그리고 또 선진의 기술이다. 그리고 변속의 그런 반응이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자동 변속기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한 차량에도 DCT가 탑재되지 않고 그냥 일반 변속기가 탑재된 경우도 많은데 세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 셀토스에 탑재된 7단 DCT는 저속에서 좀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그 DCT 특성상 이 부분이 아주 매끄럽지 않으면 좀 이렇게 그 변속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출발해서 한 20km, 30km에서
변속이 이렇게 좀 튀는 경우가 있어요. 변속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면서 좀 튀거나, 그러니까 약간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으면 이렇게 울컥울컥 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말을 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뭐 부분 변경이나 연식 변경 모델이 됐을 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뭐 크게 주행을 시작하고 속도가 붙었을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지만 저속에서는 조금 이런 이질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시승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뷰를 준비하면서 동료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셀토스를 구매하신 이제 소비자분께도 여쭤봤는데 동일한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토스가 인기 차종이고 또 잘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B 세그먼트, 소형 SUV 세그먼트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차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C 세그먼트를 육박하는 이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좀 나가요. 생각보다 상위 트림에다가 옵션을 또 추가를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중간 트림에다가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한 2,600, 700만 원 정도 선에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3,100만 원 이상 차량의 가격을 주려면은 차급을 더 올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 SUV이기 때문에 진동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차에 있을 때는 뭐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그 주행할 때 뭐 엔진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출발할 때 엔진에서 이 엔진룸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방음이 아주 잘 돼 있다,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차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 발 앞쪽에 이제 조금 진동이라든지 주행을 할 때요,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좀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고, 또 엔진룸 안쪽, 그러니까 지금 제 몸 앞이 되겠죠. 운전석 앞쪽에서 좀 오는 그런 노이즈가 좀 있다. 그래도 정숙한 편이고 진동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확실히 좀 디젤 SUV보다는 확실히 좀 장점이 있다. 그리고 디젤 엔진보다 좀 몸놀림이 가볍다 보니까 조향도 조금 이렇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조향의 느낌이 상당히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속도가 지금 60km 이상 한 70km 정도까지 달리는데도 스티어링이 크게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이 피드백이 아주 정교하다, 영민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한 20km, 30km, 40km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스티어링 피드백이 좋은 편인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정교한 이런 느낌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요거는 좀 코나랑 좀 차이가 있죠. 코나는 시종일관 좀 고속에서도 스티어링 피드백이 상당히 괜찮은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피드백이 아주 정교한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셀토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기가 많아서 이 차종은 지금 기자 시승용인데 벌써 8,99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벌써 10,000km 가까이 탔다는 얘기죠.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고, 연비 부분을 보면은 지금 누적 정보에 2,487km를 주행한 누적 정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자 시승을 할 때 좀 이렇게 뭐 격하게 테스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은 77시간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한 연비가, 누적 연비가 10.1km/L 정도 나옵니다. 공인 연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보면은 가혹한 테스트를 2,500km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가솔린 SUV 연비가 10.1km/L가 나왔다.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신 다음에 조금 아끼면서 차량을 길들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운전을 하시면 한 12 정도까지는 12 정도까지는 12에서 좀 많게는 한 13까지 연비가 나올 것 같아서 가솔린 SUV이지만 그래도 연비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77마력이고 토크는 27.0kgm입니다. 평범한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체가 좀 컴팩트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행할 때 조금 호쾌한 주행, 좀 재미있는 주행이 되기는 하네요. 우선은 가속 페달을 이렇게 꼭 밟아보면 소음이 많이 유입되는구나. 4000rpm 이상에서 터보가 확실히 좀 힘을 받는 느낌이 들면서 가속력이 확실히 이렇게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4500rpm 이상 5000rpm이 넘어가면은 소음이 좀 급격하게 유입이 된다는 점은 단점인데 4000rpm, 5000rpm 이상을 항상 쓰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뭐 준수한 수준이다. 그래도 1000에서 2000rpm 그냥 실용 구간인 한 2000, 3000rpm에서는 큰 소음이 없다는 점, 엔진 소음이 2000에서 3000rpm에서는 크게 없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보니까 거의 4500rpm 이상, 한 5000rpm에서 터보의 그런 힘이 확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출력이 확 쏟아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평범하게 올라가다가 한 5000rpm에서 힘이 확 몰리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볼까요? 5000rpm 이상에서 힘이 확 올라가면서 엔진도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충분한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출력이나 몸놀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반해서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조금 아쉽네요. 주행을 해보니까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가볍고 이렇게 편안한 주행이 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이런 조금 더 정밀한 주행 피드백 감각을 줬다면 운전이 조금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고속 안정감은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킹은 초기에는 담력이 모여있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입을 좋아하는데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동력은 아주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177마력의 출력에 걸맞는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제동력을 갖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또 작동했어요. 너무 편합니다. 물론 다시 금방 출발하지만 딱 브레이크를 딱 제동을 한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오토홀드 기능이 딱 켜지니까 세상 편합니다. 참 좋습니다. 셀토스를 타보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상당히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상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SUV다운 그런 좀 편안한 느낌, 진동이 좀 없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젤 SUV의 진동이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해요. 연료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정차가 많은 주행 환경에서 디젤 SUV의 그런 진동은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덜덜덜덜 거리니까 좀 이렇게 피곤한 느낌이 있죠. 저도 이제 디젤 SUV도 타보고 디젤 승용도 타봤는데 연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지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런 면에서 가솔린 SUV에 확실히 장점이 있고, 스포티지 차주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티지보다는 상품성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차량의 완성도도 스포티지보다는 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스포티지랑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겹치기도 하고, 스포티지가 물론 2열 공간이 좀 더 넓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티지를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토스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형 SUV가
다양한 차종들이 있죠. 뭐 티볼리나 코나나 QM3나 지금 셀토스나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베뉴도 있죠. 베뉴가 좀 작긴 하지만 요 급의 차량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셀토스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5대를 다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비교해 보면서 또 조금 뭐 가격대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뭐 투싼이나 뭐 코란도나 뭐 또 스포티지나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행을 해봤고 차량의 성향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와인딩 코스를 짧게 주행을 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는 셀토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꿨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S 모드,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 빨라지죠, 변속기도. 그래서 확실히 지금 변속을 S 모드로 놓으니까 변속이 확실히 좀 빨라진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도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정교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약간의 유격은 있고 제동을 좀 급제동을 해봤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출력하고 비례하는 그런 제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이 아주 짱짱하다, 아주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약간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잘 노면 홀딩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접지도 준수합니다. 그래도 이 와인딩 코스에서 속도를 아주 많이 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뭐 차고가 좀 높고 그리고 SUV 특성상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의외로 몸놀림이 가볍네요. 짧은 와인딩 코스를 타보니까 차체 강성이 아주 짱짱하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이 전륜과 후륜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노면 홀딩을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을 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조향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더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변속기도 S 모드로 놨을 때는 좀 더 빠른 변속이 가능해서 스포츠 주행이 일부 가능하다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럼 총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우선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엔진의 성능,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튠 현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속기 두 가지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제동력까지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셀토스의 오버스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차체에 비해서 그만큼 잘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어링 피드백 조금 정밀함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식 변경 모델이라든지 부분 변경 모델 때는 이 스티어링 피드백을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좀 다듬어 주셨으면은 이 차량의 운전 재미도 좀 더 살아날 것이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1열 승차감이라든지 2열 승차감 그리고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셀토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한테 이 셀토스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비교되는 차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승해보시고 또 차종의 그런 옵션의 가격, 가치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또 다시 재미있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